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가 같이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슬픔, 아픔, 또 안타까움, 우울함 이런 나쁜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노출되어 있다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 부정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만큼 긍정적인 시각, 웃는 모습 이런 게 더더욱 더 중요하다.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 안 되던 것도 잘 된다라는 얘기였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어휘나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면 희망이라는 것을 좀 더 놓치게 되고 멀리 등한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캐치해서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긴장을 놓게 되는 거겠죠. 언제든지 긴장을 조금 하고 대응해야 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주식시장 오늘자로 폐장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폐장일은 30일 날 월요일 날로 마감이 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특집 아닌 특집을 가지고 폐장일까지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분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요, 지금부터 마무리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오래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월말 효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요, 19.97포인트 상승 마감한 2000.38포인트, 그죠? 2000점입니다. 2000포인트로 올라섰고요. 코스닥 시장 4.09포인트 하락 마감한 502.23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 기관 쪽의 중소형의 수익률 게임이 시작은 되지 못한 것 같고요. 환율 시장 5원 급락 마감을 했죠. 조금 추이가 중요한 시점, 엔달러 이후에 1053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생 시장 역시 갭상승 이후에는 상당히 횡보한 지루한 장세였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저희가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황관을 정확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은요, 양순모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인사를 좀 나눴으니까요, 시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반등이 과연 시세의 전환점이 되는 것인지 한번 인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 네. 한 주 동안 힘든 장을 마치고 오늘 월요일장 조금 같이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상승장으로 좀 보다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출연을 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연일 계속해서 음봉을 주어서 좀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시장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다라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중립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내 마녀의 날이다라고 해서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12월 12일 날이 되겠네요. 장 상황이 좀 좋아진다라면은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좀 깔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바로 우리 환율이 3년 이래 거의 최저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좀 들어온 만큼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저점 구간대, 자, 이 저점 구간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바로 환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바로 이제 2,050원이 이탈이 된다면은 3년 이례적으로 지금 지수 상승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 환율이 더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원달러 가치가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슈는 바로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라는 그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이용을 한다면은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환입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이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큰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더불어서 우리 코스피 일봉 지수를 좀 놓고 보더라도 음봉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요. 제가 이 월요일 날에 시장이 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로부터 밑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하락의 폭 자체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에 따른 반발 매수가 지금 시장에 유입이 되었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토일의 금리 결정부터 시작해서 선물 옵션 트리플 위칭데이를 얼마나 무난하게 잘 지켜나가는지에 따른 이제 관망세의 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고 만기일 직후 미국의 FOMC 예정이 있죠. 바로 여기서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수급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중립적인 시황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양순 모멘토 같은 경우는 이번 동시만기 쿼드러플 위칭데이겠죠. 그걸 앞서서 중립적인 위치를 분명히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병군 멘토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예병군 멘토 오늘 상당히 좀 힘들게 식은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아닙니다. 그 건강 체크를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주식 체크는 열심히 했는데 네. 건강 체크는 좀 부지런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좀 걸려갖고 시청자분들께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아직 정상적인 옥구슬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네. 조금은 걸걸한 목소리입니다. 좀 허스키하지만 또 그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좀 그렇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일부러 안 맸습니다. 이 목을 꽉 조을 것 같아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요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예병군 멘토를 좀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실 거고요. 예. 시장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율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원달러하고 엔달러 추이 좀 같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환율로 인해서 오늘 장이 특히 그 자동차 섹터 쪽에서 밀린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율의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2050포인트 부근에서의 박스권 상단을 즉 2년간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흐름을 바로 뚫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건전한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주봉 차트를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지난달에 이걸 조금 확대해 보자면요. 지난달에 옵션 만기일까지는 분명히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바로 지수가 들어 올렸죠. 그죠? 그리고 다시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쯤에 그 부근을 갖다 놓은. 그러니까, 즉,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수세 전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선물의 어떤 흐름 방향성을 잡아놓고, 굉장히 흔들기 좋은 장. 즉, 외국인과 기관이 흔들어 놓기 좋은 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매수,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옵션 만기일까지 어떤 조정이 이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는 반드시 시장이 또 다시 재상승 즉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환율적인 측면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 시장 자체가 견조하다는 점, 네. 그리고 환율 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단기적으로 이번 목요일 날 동시만기를 앞두고 나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모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각들을 두 분 다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모두 다 제일 궁금한 내용이겠죠.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은 그래도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때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현상이 철저하게 좀 도배되고 있죠. 결국은 중소형주들이 갈 길을 좀 못 가고 있는데요. 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역발상 매수를 해도 되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 예. 코스닥,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대세 상승, 즉, 우리가 2050을 뚫고 2100, 2200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코스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만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궤변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도 조정을 받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코스닥이 안 가니까 코스피조차 제한적 상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 증시가 가야 된다는 필요 충분 조건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년여간의 박스권 흐름,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드렸던 것을 비교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다의 어떤 부분에서 제한적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지, 이것이 이제 코스피만 가는구나, 코스닥은 가지 않는구나라는 궤변론에 휩싸이신다면 오히려 더 손해를 더 크게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대형주군, 즉 대형주군이 가는데 어떻게 밴드 업체인 중소형주군이 안 가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궤변론에 불과하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참고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병 멘토 짤막하게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중소형주 상당히 사고 싶었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예. 매수해도 될까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주워 담는 전략, 그러니까 체리피킹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좀 주워 담는 전략,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 올라가던 종목군에서 들어왔는 건전한 조정에서는 이게 매수 기회죠, 바로. 그래서 그런 점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증시는 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는 얘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은 차라리 매수로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명예전당에 계시는 우리 예병군 멘토의 전략은 중소형주, 지금 현재 분할적인 측면이지만 금으로 쫙 펼쳐서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 단기적인 저점일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양순모 멘토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시장의 양극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번 만기 끝나고 나서는 바뀔까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길 원한다라면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코스닥에 있는 탑 20위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이 탑 2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만 움직여주더라도 코스닥은 바로 550포인트도 갈 수도 있고요. 6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상당히 많이 응집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그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놓고 보면요. 일단 홈쇼핑 관련주, 이제 내수 관련주들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 카지노 관련주, LED 관련주, 이렇게 테마의 대장주들이 많이 응집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도 안 들고 또 자금도 응징력 있게 같이 베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못 가는 것이지, 언제든지 그 코스피의 코스피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언제든지 코스닥도 키 맞추기를 분명히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부터라도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낙폭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쇼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양순모 멘토 같은 경우는 역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에 대한 전략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가능한 위치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일단 동시만기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략을 살펴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많이들 급반등을 좀 연출했겠죠. 하지만 중소형주들도 선방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10분의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저희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은요,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한 종목당 20%의 비중을 가지고 최대 5종목까지
편입된다, 운용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라이콤이 금일장 1.78% 상승 마감을 하면서 15.3%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B금융 금일장 2.15% 상승 마감하면서 2.4%의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전환됩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MK트렌드가 0.96% 상승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권을 좀 더 줄여가는 모습이겠고요. 금요일장 승천주인 쌍용정보통신이 1,535원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부분을 동반해서 수익권으로 전환 스위칭했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산엔진이 0.1%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약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림홀딩스가 천장이 어딘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5.95%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60%를 뛰어넘었습니다. 한 종목에서 현재 신규 매수 이후에 61.2%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하림홀딩스 이익 실현 가격을 3,900원에서 100원 상향 조정해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십니다. 또한 리드코프 역시 이익 실현가를 7,100원에서 7,6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십니다. 두 종목 상당히 수익률 좋고요.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벽산이 금일장 약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수익률 16% 기록합니다.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화요일장 승천주로 AK홀딩스가 신규 편입됩니다. 매수가는 4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서 신규 편입되고요. 목표가 손절가 현재 보이는 화면대로 대응됩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에 매도 의견을 좀 주셨죠. 한국전력이요. 오늘장 시초가인 31,250원에 이익 실현 7.8% 확정 수익으로 수익 실현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LG이노텍은 82,200원에 신규 편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매도 의견을 주셨던 자화전자가 오늘장 시초가인 22,500원에 약 손실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네, 22,050원에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요일장 승천주 LG 디스플레이가 24,500원에 신규 편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카본이 금일장 1.4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겠고요. 엑서스바이오가 좀 아쉽습니다. 손절가 8,400원을 장중에 터치함으로 인해서 손절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네트워크스 3.72% 상승 마감하면서 금일장 SK그룹주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6.5%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종목 잠시 뒤에 점검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네,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가 26.9%로 2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 16%로 3위권이겠고요.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 15.3%로 4위권을 기록합니다. 최명성 멘토의 한국가스공사 14.8%로 5위권을 기록합니다. 1위는 누군지 아시지만 그래도 공개합니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릭스 61.2%, 60%를 넘어섭니다. 아무래도 요번 9시 방송을 옮기면서는 최대 수익으로 기록을 남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예전당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지금 현재 1위 하시는 분과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포트 유지이기 때문에 24.2%로 당당히 금메달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포트폴리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점검을 하겠는데요. 핵심적인 한 종목 중요한 부분 포인트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멘토? 네, 일단은 제가 한 종목을 이거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엑세스바이오가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이후에 일단 한 5%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면서 포트에서 좀 제외가 됐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좀 개인 투자들이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좀 투매의 양상이 좀 나타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 그 물량들은 오늘 기관 구체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준 것으로 좀 일단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 많이 좀 다소곳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포트 같은 경우는 시황간에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일단은 너무 그렇게 크게 상심하기보다는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일단은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지금 일단 좀 너무 짧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7,900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좀 추가 하락을 좀 염두해서 손절을 미처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일단은 손절에 대한 대응은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일단 신팩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 일단 뭐 연말 랠리다 그리고 또 연초 랠리다에 대해서 일단은 좀 대비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한 일단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양호한 실적과 펀더멘털이 일단은 견고한 것이 이 종목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저항 구간대죠. 이 저항 구간이 이 7,000원 구간대를 아직까지는 좀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에 상승 탄력이 붙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역시나 12월 12일 옵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떤 기염을 좀 토해내지 않을까. 그동안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꾸준하게 이 종목을 담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기관 주체 같은 경우는 우리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약 앞으로 6개월간 동안 포트에 물량들을 많이 담아놓은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평균적인 단가를 추정해 보더라도 그 구간은 7,000원대, 지금 7,000원대를 못 넘어가고 있죠. 지금 제가 추정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 평균 가격이 이 7,000원이라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7,000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7,1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일단은 7,100원까지는 좀 보고 그리고 또 내일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고 제가 목표가 상향을 또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내일 주식승천 TV 고정 채널 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들으셨죠? 엑세스바이오 너무 위축되지 말자라는 거 전략 한번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예병권 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오늘 제일 강하게 올랐던 SK네트워크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수급이 보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계속해서 연일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 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역시 또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요런 모습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해서, 이제 제대로 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차트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해서, 바로 우상향 쪽으로 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일봉상 22평이 되는 이 부분을 계속 지지를 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중기적으로 좀 스윙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병권 멘토는 지금 핵심적인 SK네트워크스에 대해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나머지 종목 강력하게 보유해보자 라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멘토분들의 시황강, 그리고 그에 따른 탑픽 종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황적인 측면, 이슈 부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양순모 멘토가 오늘의 이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이슈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 마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녀의 심술보다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로 따뜻한 만기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2월과 3월 몰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7포인트 이상일 경우 차익거래 매수세를 마이너스 1.8포인트 이하에서는 차익거래 매도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프레드 가격을 감안하면 매수 우위 전개가 분명할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균형 가격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무난한 만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따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내반년의 날 우리가 그래도 분명히 전략은 있겠죠.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에 맞섭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예병군 멘토의 탑픽 종목은요. 같은 SK그룹군요. SK텔레콤 그룹. SK텔레콤 그래요. SK그룹주가 나왔는데요. 민감주,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가 종목에 선정이 됐으니까 상당히 들어보는데요. 자, 앞에서 양순모 멘토가요, 이슈를 설명해 주실 때, 스프레드다는 단어, 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시간은요, 동시만기를 앞두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선물 옵션 모르면 안 된다고 했죠. 간단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두 분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의 출발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우리 장중에 16만 개까지 올라가 11만 6천 개까지 올라가면서 이 물량들이 청산되지 않는다라면 시장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장중 내내 11,000계약이 전부 다 미결제가 청산이 일어나면서 만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좀 줄었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연말 배당에 따른 이제 그 스프레드 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과연 이제 매도가 나올 것이냐, 매수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좀 많은 매수 우위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9월 달과 10월 달에 들어서 거래소를 약 한 13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매수 잔고는 이번 12월 달에 있는 배당락이 있잖아요.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은 내년에 있는 3월 말로 물량들이 롤오버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 이번 12월 달에는 좀 청산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거, 이 점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일단 과거에는 또 연말에는 또 배당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베이스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의 부족한 수급들을 프로그램이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그거를 좀 완만하게 좀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실제로 12월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꾸준히 일단은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데 일단은 점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저는 시장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화면을 좀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지금부터 조정을 받을 것이다, 혹은 시장이 지금부터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옵션에 대한 테이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몇 포인트에 떨어질 것이냐, 몇 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메이저들 있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보험을 거는 이런 포지션들인데, 이 포지션들이 2014년 12월 달에는 30개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 1월 달에는 19개밖에 없습니다. 2014년 2월 달에는 1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2014년 1월 달 기준으로는 이 옵션에 있는 행사가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2090포인트 위로 주가를 올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1930포인트 이하로 주가를 떨어뜨려 놓을 것이냐, 또 2014년 2월 기준으로는 2070포인트 이상으로 주가를 올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1930포인트 이하로 주가 떨어뜨려 놓을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궁극적으로 외국인들과 우리 기관 투자들은 이 파생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밴드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2013년 12월 마지막 폐장일이 30일이라고 하죠. 이 폐장일 전까지 주가는 2090포인트를 넘을 것이냐, 아니면 1930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황을 좀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도, 이제 앞으로 2090포인트 이상으로 됐을 때에는 이 시장은 윗방향을 봐도 된다는 것이고요. 혹은 이번에 만기 때 추가적으로 좀 하락에 대한 여파가 나타난다면 1930포인트 이하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양수 모멘토의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아하시고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듣고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다음 얘기를 듣기 전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각각 그 매 달마다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라는 거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장되어 있는 거래 총 상품 수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12월물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생명을 다하는 관을 짜고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다시는 우리 인생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옵션이 30개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1월과 2월 달로 가면 19개 종목과 18개 종목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품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려면 시장의 변동이 커져야 된다는 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상단 밴드는 2090포인트 정도, 그리고 하단 밴드를 1930 정도로 설명을 해줬다. 라고 얘기를 좀 전달을 좀 해드리겠고요. 자, 우리 양수 모멘토가 전략가답게 선물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셨다면 조금 상세하고 쉽고 간편하게 예병군 멘토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내마녀라 그러죠. 네.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마녀가 한 번도 심수를 부리지 않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마녀는 그 전에 한 번 휩쓸고 가든, 그날 휩쓸고 가든, 그 이후에 휩쓸고 가든, 한 번은 꼭 휩쓸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수를 안 부리고 간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 시기적으로 부렸느냐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순하게 있다가 뒤에 심수를 부리느냐. 조금 앞에 심술 확 뿌려놓고 좀 달래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술은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즉 연말 배당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승 안 하겠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외국인들이 정말 파생 상품에서 장난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짤짤이판으로 보느냐, 외국인 보고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돈을, 그리고 너무 방향성대로, 즉 레버리지가 큰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딱 잡아놓고 현물을 흔들어 제끼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수, 즉 지수의 변동폭이 큰 종목들 가지고만 하루 그 다음날을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하루는 삼성전자를 떨어뜨려 놨다가 네. 하루는 삼성전자를 올려놨다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삼성전자 공장은 그대로 있는데 왜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 즉 결국은 파생 상품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병군 멘토. 자, 이번 주는요. 예. 이 내마녀의 심술 부일 것으로 보십니까? 요번 만기 때?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까지는 지금 조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조금은 관망을 하는 자세가 더 옳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마녀 굳이 심술 부리겠다고 지금 등장했는데 네. 만약 지가 뭐라고 네. 이래갖고 굳이 꾸역꾸역 매수하는 행위는 그것보다는 조금 시장을 관망하면서 한 걸음 떨어진 자세로 보시면 이 시장 전체가 어떤 유기적인 흐름, 즉 어떤 파생 상품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조금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어주 성격의 SK텔레콤을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 배당 충분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SK텔레콤이 오히려 내마녀의 어떤 심술에서는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병군 멘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쭙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은 끝났어요. 네. 이제 내마녀 심술이 조금은 부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SK텔레콤을 비롯해서 예. 저가로 조금 관망을 하다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화, 수, 목 3일 중에 꼭 고르자면 예. 저는 수요일로 보고. 수요일 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마녀가 이제 요번에는 조금 이제 만기하고 그다음에 연말 배당하고의 텀이 조금 짧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하루 일찍
심수를 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번에 배당을 받으시려면 26일 날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된다. 예병훈 멘토는 그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심수를 부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서 상세하게 이게 파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이해가 됐던 항목과 시황 전략관이었는데요. 양순모 멘토는 이에 반해서 경기 민감주 지금 SK 하이닉스 오늘도 뭐 외국인의 러브콜 그다음에 다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의 증가 그쪽으로 좀 가져오셨거든요.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 안 좋은 소식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은 대차장고의 증가와 또 공매도의 그 거의 뭐 선봉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네. 지금 제가 화면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6개월 기준으로 대차 거래에 대한 그 흐름을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6개월 기준으로 탑 10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또 공매도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거의 최선봉에 서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근데 이런 종목이 오히려 지금 주가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더 잘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연말로 다가온 만큼 지금 배당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연말로 다가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환매수라고 하죠. 아니, 환매수란다. 다시 한번 이제 상환을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쭉 커버링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배당액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또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법의를 그 12월 달로 다들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결국에는 고배당을 고수했던 이 KT 역시 이제 고배당을 못 하겠다라고 한 시점에 결국 이 고배당주들을 좀 노리는 그런 베팅이 좀 사실 유효할까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SK 하이닉스는 배당을 최근 3년 동안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즉 지금 오히려 이 대차의 상황과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황과 또 공매도에 대한 쇼커빙이 또 나와준다라면은 주가 상승이 오히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보다 좀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은 판단해서 저는 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속된 러브콜이 나오는 그 이유를 좀 놓고 보면은 일단 지분법 이익 덕분에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대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주봉 기준으로 좀 놓고 보면요. 이제 2011년도 고점인 37,400원 구간대의 문턱이 1,000원만 올라가면 드디어 나타나기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차의 상황과 공매도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쇼커버링까지 같이 들어와 준다라면은 여기에 선봉에 설 수 있는 게 또 누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의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면 분명 끝이 하이라이트는 분명히 좀 더 앞자리 수가 지금 3이라면은 4위 숫자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SK 하이닉스로 분명히 수익을 제대로 웃고 나올 수 있는 국민주가 된다 이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배당의 매력 시기적으로 온 거거든요.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지금 양손 모멘토 의견을 좀 들어보면 고배당주보다는 오히려 대차장고나 공매도에 시달렸던 종목을 역발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 매수 공격성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 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쪽으로 고배당보다 이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확실합니까? 네, 일단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액이 분명히 늘어는 나겠지만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중 금리 상승에 대한 여파로 따져 놓고 봤을 때 과연 배당주들이 배당주들이 부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분명하게 또 새로운 전략이 좀 일단 양수 모멘트를 통해서 나왔으니까요. 고배당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힘들었던 대차장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군들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룬 네 마녀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 신봤다 내용은요, 결국 올해 2013년도 12월 마지막 네 마녀의 심술 대신 선물을 줄까라는 시황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순모 멘토는요, 아직까지는 차월물의 대응을 본다라면 변동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로 좀 일관하자라는 의견과 함께요. 공매도와 대차장과 많은 SK 하이닉스로 집중을 하자. 이런 종목이 오히려 배당보다 매력이 더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 같은 경우는요, 체르피킹, 결국은 그물망식으로 분할 매수 쪽으로 한 땀 한 땀 모으는 전략이 중요한 위점이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만에 이번에는 심술 부릴 것으로 판단되니 방어주 성격인 SK텔레콤을 우리가 탑픽 종목으로 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주쌤의 사견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번 만기는 심술 있다라고 그 전에도 있다. 그래서 화수목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이겠죠.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양순모 멘토는 한일 2화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예병군 멘토는 넥스턴, 네, 자동차 렉스턴이 아니고요. 넥스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한일 2화는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생소한 넥스턴, 먼저 한번 예병군 멘토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넥스턴, 들어보시고, 렉스턴, 쌍용차,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넥스턴이, 렉이 아니고 넥입니다. 넥스턴인데, 이 회사는 그 자동차용 선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지금 선반 쪽,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주축 이동형 자동 선반이라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주축 고정형 자동 선반. 이 회사가 역시 만들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이런 자동 선반, 즉, 이것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신제품인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신제품이 판매가 잘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에서 어떤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해외 영업망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PPT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한류의 바람이겠죠. 자동차 쪽에서도 지금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 즉 자동차를 만드는 선반 회사조차도 이런 한류의 부품, 즉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동사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요, 2013년도에 수출 비중이 43%나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원가 절감이고, 그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이익적인 측면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을 또 확대하고 있는 그런 회사. 즉, 그리고 해외 영업망까지 구축해서 이제 제대로 된 성장, 도래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이 회사에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예. 예병군 멘토, 이 넥스턴이라는 종목은요, 예. 저도 오늘 조금 생소하게 좀 들었는데요. 예. 결국 이게 기계업종 쪽으로 업황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자동차 기계업황 쪽으로, 자동차를, 부품을 만드는 기계업황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그러면 맞을 것 결론은 같습니다. 얘도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어떻게?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즉, 제조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굴삭기와 기계 쪽으로 보는 게보다는 자동차 업황 쪽의 흐름을 가지고 예, 예. 이 회사 동사 같은 경우 분석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업황 쪽으로.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자동차 업황에 엔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오늘 조정을 좀 네네.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동사는 그런 측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출적인 측면에서 일본 측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지 않은 데다가, 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나,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 쪽으로의 어떤 매출 비중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해외 영업망 쪽으로의 판매 비중 확대 이런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이 회사 동사가 크게 지금 자동차 업황에서 조정이 나올 구간에서 절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바로 가격대를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짝 한 2.57%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차트 모양을 일봉 차트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이제 제대로 된 상승기, 즉 각도를 제대로 세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봉에서조차 제가 말씀드린 5위평, 12평, 22평이 같이 고개를 드는 삼각이론, 즉 그 가격론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여기 요 윗대가 지금 저항대가 하나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대는 무난히 뚫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 5,600원 정도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5,690원이었는데요. 네. 한 5,600원 선상에서 잡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요 6,680원. 일단은 요 저항대 부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손절가는 4,940원까지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요. 이게 업황 쪽으로 해석을 하려면 공작 기계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산업의 전반적으로 있지만 자동차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해외 쪽에 자동차 판매가 많아지고 있는 완성차들이 있다면 그때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요. 양승 모멘토의 한일위아도 결국은 가장 원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 업체다라고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승용차에 있는 내장 제품, 그리고 상용차 시트를 전문으로 한 생산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한일이아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고점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지금 현재 시점까지 30% 정도 가파른 좀 조정세를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좀 보여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그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상반기에 거래 정지가 한번 발생이 됐었고, 또 법인세 추정 이슈로 3분기에 대한 실적 쇼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3분기 실적은 일단 휴가와 파업에 따른 완성차 생산량 차질로 가동률이 저하된 탓이지,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구조적이기보다는 일단 일회성 요인인 성격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점은 단기 악재를 인식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완성차의 가동률이 일단은 정상화에 이제 들어왔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본사 이익은 반드시 회복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해외 법인들의 실적 회복과 자회사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번에 LF 소나타의 출시로 인한 신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추가 공장 증설감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고속 성장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대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재무상으로도 일단은 재무제표에 대한 그 매출액 기준은 상당히 계속 쭉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에 기준으로 일단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PER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내년도 1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주가를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주주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대주주가 33% 들고 있고요. 또 한일이와 자사주가 놓고 봤을 때는 13%, 국민연금이 8%, 또 브레인 자산운용,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만 하더라도 7%와 6% 정도대를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그 물량 자체도 크지도 않고, 또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좀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30% 정도 할인하는 이제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일단은 현재가가 16,650원에 좀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거의 이 근처에서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일단은 숫자 맞춰가지고 16,500원에 일단은 매수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과정하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 밴드인 1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들고 가도 좋다라는 의견을 잡아드리면서 매수가 16,500원,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4,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양손 모멘토의 신규 내일장 승천주 한일 2화까지 들어봤고요. 그 전에 앞서 예병건 멘토의 넥스턴 신규 종목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안개
속으로 들어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눈 바짝 뜨고 있으면 분명히 한 땀 한 땀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야기 많이 해주시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도 양순모 멘토 그리고 예병고 멘토와 함께 저 주생 김도영이도 이제 편안하게 퇴근길로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도 웃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